7주 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설명할 내용이 엄청 많네요. 조닝과 평면 스터디인데, 평면 계획을 1차 평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중간 발표 준비하면서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뭔가 설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했고요. 좀 길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 시간은 시공 공간 같은 경우는 본인이 판매 공간을 맡아서 한다 하더라도 시공 공간은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아니면 나중에라도 시공 공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론적인 내용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시공 공간에 대한 설계 가이드라인 이론으로 내용 숙지하고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시간은 시공 공간을 중점적으로 한 설계 가이드라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넘어갈게요. 스페이스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조닝과 동선 계획 나와야 되고요. 시공 공간, 주요 공간 구성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설명할게요. 시공 공간의 경우는 주출입구부터 인제 그 시금이 제공되는 공간은 고객 공간이죠. 그리고 그 시금을 서비스로 만드는 제공하는 뭔가 직원들의 공간이 따로 있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공간으로 구분을 할 수는 있는데 그 고객 공간과 고객을 위한 공간 그리고 직원의 공간이 약간 겹쳐지는 교집합되는 부분이 팬트리 공간이에요. 팬트리 공간은 어 이런 경우에는 그 주방에서 만든 음식이 완성이 돼서 어 그 고객 공간으로 서빙 가기 위해서 딱 놓여지는 공간이 팬트리 공간으로 볼 수가 있죠. 그 주거 공간 같은 경우는 우리 인제 아파트 설명하거나 뭐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팬트리라고 공간을 따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주거 공간에서는 약간 그 식자재나 아니면은 인제 뭐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그런 인제 창고하고는 약간 구분되는 공간으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간식을 다 뭔가 보관하는 공간이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시공 공간 일단 주출입구에서 들어오면 그 뭐 웨이팅 공간 따로 있을 수 있는데 로비를 거쳐서 인제 카운터가 있고 또 클락 룸은 웨이팅 공간에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로비에서 바로 로비는 어떻게 보면은 인제 매개 공간이죠. 외부 공간과 실내 객석 공간의 중간적인 매개 공간이 로비라고 볼 수 있고 로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어찌 됐든 고객은 이제 안내를 받고 실제로 식음을 제공받는 룸이나 홀 같은 객석의 공간으로 가죠. 그리고 인제 주방에서는 인제 뭔가 주문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방 그 도구들이 있는 적정한 크기의 주방 면적이 만들어져야 되고 주방 옆에 예를 들어서 뭐 창고라든가 물품이 들어오는 공간, 물품 보관하는 물품이 인제 냉장고 형태로 또 보관하는 것도 있고 그냥 인제 일반적인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도 있어요. 그리고 스텝 오피스, 종업원 공간 또는 매니저룸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종업원이 사용하는 화장실과 또 고객이 사용하는 화장실 따로 구분해 주는 것이 면적이 어느 정도 있는 시공 공간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럼 고객 공간의 경우에는 인제 주로 객석 그 공간으로 시팅이 배치되는 공간이죠. 이 공간에서 제공되는 식음의 형태에 따라서 영업의 컨셉이 달라지고 그리고 서비스하는 직원의 효율적인 동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제 서비스 공간은 인제 객석 공간이 어떻게 보면 시공 공간의 메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서비스 공간은 부수적으로 고객을 위한 대기실, 그리고 뭔가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뭐 이것은 선택이에요. 공간 프로그램상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햄버거를 파는 공간, 피자를 파는 공간을 갔을 때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경우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인제 고급 레스토랑이라든가 인제 오래 머무는 시공 공간의 경우에는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류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죠. 그리고 인제 서비스 공간으로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은 이용 동선이 어떤 곳에 배치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는 좀 더 개성적인 이 시공 공간에 어울리는 인제 디자인으로 어 제공하는 것이, 요즘은 이제 화장실 디자인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요즘은 그 흡연실의 경우에는 거의 실내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흡연실은 배치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시공 공간에 따라서 거기에서 특별히 만든 식음과 관련된 제품을 약간 디스플레이하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이 전체적인 이 식음 브랜드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 공간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면 조닝 계획에서도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제 객석 공간의 경우도 좌식인지 입식인지에 따라서 공간의 인제 그 배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형태로 좌식으로 하는 나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건지, 입식의 형태로 식음을 제공받는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제 가장 기본적인 통로의 공간 크기는 900 폭이 기본이죠. 그래서 900 정도의 폭은 통로로 확보하는 것이 좋다는 거. 그림에 보면 가운데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종업원이 서비스하는 최소의 폭은 450 이에요. 하지만 인제 공간이 넓은 시공 공간의 경우는 450 훨씬 이상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로라기보다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거리겠죠. 그리고 인제 고객 공간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식사할 때의 자세가 입식인지 좌식인지 또는 테이블식인지에 따라서 평면 계획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식사의 자세에 따라서, 식탁의 테이블의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식탁의 배열 방식에 따라서,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서 어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인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좌석의 형태를 보면 2 인석이 있고 4 인석이 있고, 4 인석도 약간 그냥 평행 방향으로 수직 수평의 평행 뭔가 방향으로 배치된 것도 있고, 45도 대각선 방향으로 정사각형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가로로 긴 직사각형 테이블이 4 인, 6 인석을 위해서 계획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원형 테이블인 경우도 있고, 이게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앉아 봐서 알겠지만 사각형의 테이블과 원형의 테이블에 앉았을 때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곳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음의 종류에 따라서 원형 테이블이 더 적합할지, 사각형 테이블이 적합할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 됩니다. 크기는 저 뒷부분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4인 테이블, 2인 테이블, 6인 테이블 각각의 크기 있으니까 그 페이지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형태도 2 주인가 3 주에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셀프 서비스인지 아니면 테이블까지 종업원이 와서 서비스를 해 주는 형태인지. 이것이 인제 테이블 형태는 아까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뭐 이렇게 다 설명을 했으니까 이 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고객 동선 외에 고객 공간 외에 직원 공간은 주방 공간이죠. 주방 공간은 인제 물품을 들여와서 간단히 이제 그 예비 조리하는 뭐 씻고 벗기고 썰고 다듬는 그런 공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불로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고 다 만들어지면 배선, 아까 팬트리 공간이 있었죠. 음식을 인제 나눠 가지고 그쪽에 모아 놓는 배선대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식사하는 공간으로 인제 음식이 제공이 되면 다 인제 손님이 계산하고 나간 후 테이블은 인제 다시 그릇이나 뭐 이런 것들 가져와서 세정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리고 다 이제 뭔가 설거지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씻어지면 인제 그릇이나 여러 가지 인제 주방 도구들을 보관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주방에는 이렇게 6 가지 공정, 검수, 저장, 그리고 예비 조리, 그리고 가공 조리, 배식, 개수, 수납 보관, 이 6 가지 공정을 거치는 것이 인제 그 주방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주방의 면적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식음의 종류에 따라서, 식당의 면적에 따라서, 그리고 직원 수, 객석 수 등에 따라서 즉 주방의 면적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주방은 유지 관리가 편리하고 미끄러지지 않고 충분히 작업 동선이 확보되도록 면적이 배분이 되어야 됩니다. 음. 직원 공간 중에, 직원이 서비스하는 공간 중에 팬트리 부분이 고객과 시선이 차단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고요. 오픈 주방 시에는 뭐 팬트리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조리하는 과정 자체가 다 오픈이 되기 때문에 뭐 팬트리 부분의 시선 차단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 오픈 주방일 경우에는 소음이나 환기 등을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중요한 주방 면적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식음의 종류에 따라서 적정한 기본이 되는 주방 면적이 몇 %인지 이론책에 나와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식음의 종류, 음료는 전체 면적에서 식음의 해당이 되는 면적, 주방의 면적은 14.28%, 거의 15% 정도 가까이 배분을 하면 되겠죠. 경양식은 스낵인 경우, 스낵은 간단한 식사죠. 그런 경우는 21.8%, 우동은 28.8%, 뭐 거의 30% 정도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류의 경우에는 28.7%.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100 평이다 그러면은 저 퍼센트를 곱하면 몇 평이 나올 거고, 그것을 인제 제곱미터로 환산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인제 식사를 하는 것, 불고기점, 중식당, 레스토랑, 일식당, 일반 음식점. 그럼 한식당은 일반 음식점에 해당이 되죠. 뭐 고기나 이런 굽는 류가 들어가는 경우는 주방에서 뭔가 조리하는 것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주방 면적이 불고기점은 21% 정도 배당이 된 것이고, 일반 식당의 경우는 30%,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어요. 한식당 같은 경우는 주방에서 거의 다 조리가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방 면적이 높아졌다는 거. 그래서 음료만 마시는 그런 식음 공간의 경우는 주방 면적이 높지 않죠. 그리고 주류를 파는 경우, 뭐 안주까지 뭔가 주방에서 만들어서 제공이 되는 경우는 28.7% 지만 유흥 음식점, 뭐 그냥 일반적인 바나 뭐 간단한 인제 유흥과 관련된 음식점의 경우는 10% 정도, 10.8% 정도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주방 면적 비율
음 산정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공 공간에서 동선의 연결과 분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동선은 그 첫 번째 시간에 평면의 사례에서도 봤겠지만, 시공 공간은 주동선, 부동선을 인제 나눠야 되는데, 주동선, 부동선을 나누기 전에 그것이 일단 고객 동선인지 직원 동선인지 물품의 반입 동선인지, 이것은 판매 공간하고 비슷해요. 판매 공간에서도 고객 동선, 직원 동선, 상품 동선 있었잖아요. 시공 공간도 상품 동선이 식품에 반입하는 동선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그래서 인제 보통은 그 주 출입구, 고객들이 출입하는 주 출입구 외에 주방과 연결된 좀 가까운 통로로 식품이 들어오는 통로가 따로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고객 동선과 직원 동선은 분리되어야 하고요. 고객 동선의 주 통로는 그 통로의 폭이 1200 에서 1500 이고요. 부동선의 그 통로 폭은 900 에서 1200 입니다. 이거 잊지 말고 평면 계획에 반영해 주세요. 그리고 직원의 서비스 동선은 주방에서 그러니까 요리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테이블 동선까지 가는데 최대한 짧고 단순한 동선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서비스 스테이션은 그 요리를 뭔가 가져와서 이제 가지고 가는 팬트리 부분이 또 해당이 되고요. 팬트리 부분은 주방에 가까운 데서 입구를 좀 더 어느 정도 크기로 해서 팬트리에서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인제 서비스 스테이션은 큰 시공 공간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뭐 수저나 뭐 젓가락, 컵, 물, 그리고 기본 반찬은 매장이 큰 경우 중간중간 홀의 중간중간에 서비스 스테이션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팬트리 외에 서비스 스테이션이 중간중간 몇 개 있다는 것, 이것도 인제 그 고객을 위한 서비스 어 공간의 일부분 해당이 됩니다. 주통로, 보조통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구 계획을 할 때, 가구는 적절한 크기가 이 시공 공간을 사용하는 고객층에 따라서, 또 그리고 그 시금에 제공되는 형태에 따라서 테이블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인제 그 가구 계획을 할 때 이 공간의 목적에 부합하는 디자인과 색상, 형태, 그리고 스타일에 맞춰서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구의 형태와 크기는 공간의 규모, 그리고 업종, 고객층, 또 메뉴 및 서비스 방식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에 적합한 가구 형태를 골라야 되겠죠. 그리고 가구 배치를 할 때 종업원의 서비스 동선을 고려하면서 배치를 해야 합니다. 테이블 형태는 이 공간에 2인, 4인, 6인, 8인, 그리고 또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테이블 어떤 게 더 적합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테이블의 적정한 수는 홀과 부스, 룸의 비중을 내가 얼마로 할 것인지를 좀 결정을 해야 이 2인 테이블, 4인 테이블 뭐 적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홀과 룸, 부스, 내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할 것인지, 여러분들 시공 공간을 지금 맡아서 디자인하는 학생들은 생각을 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테이블의 배치 형태가 벽면 부착형으로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부스 형태 또는 그 홀에 하나하나 점적인 형태로 배치된 형태인지, 아무튼 평면 사례를 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면 사례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해 보길 바랍니다. 여기다 보면은 각각의 인제 그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 크기 최소 종업원이 지나가려면 45 센티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통로의 최소 폭은 900 밀리미터 라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서비스 스테이션이나 그 주방 싱크대의 폭은 500 550, 크면은 600 정도 되죠. 그렇다는 걸 그림에서 또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테이블 크기가 가로폭이 800에서 850 이네요. 조금 더 인제 상세한 인원수에 따른 테이블 크기, 어 테이블 크기도 나와 있고, 그 각각의 인제 4 인용, 6 인용일 때 가로 세로 크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나는 이것보다 약간만 크게 해야겠다. 조금 작게 해야겠다.' 이거 다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2 인용 테이블인데 2 인용 테이블 800 곱하기 650 테이블이에요. 근데 이걸 2개 붙이면 가로는 800 이지만 세로는 1300이 되죠. 그래서 2 인용으로 쓸 때는 쓰고, 2 인용 테이블을 어떨 때는 붙여 가지고 4 인용 테이블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 형태, 정사각형 형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좀 더 편리한 테이블이 어떤 것일지 고민을 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제공하는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6 인, 8인 테이블까지 있을 필요가 있으면 공간에 배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필요 없으면 배치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원형 테이블인 경우에는 그 2 인석일 때 지름, 원형 테이블의 지름이 600, 3 인석은 지름이 800, 4 인석은 지름이 900,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크기 참조하길 바라고요. 카운터 같은 경우는 바 카운터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 카운터는 보통 여기 카운트에서 직접 뭔가 종업원이 음식을 간단히라도 만들어 주는 경우, 바 카운터가 필요하죠. 커피도 어떻게 보면은 카운터에서 바로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고, 칵테일도 그렇고, 뭐 간단한 뭐 샌드위치 경우에도 바 카운터에서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래서 바 카운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배치를 하는데, 이 작업대의 높이가 일반적으로 서서 작업하기 편리해야 되니까 850 이에요. 그런데 인제 뭐 손님이 앉아서 뭔가 그 식사를 한다 할 경우에는 테이블 높이는 750 이고, 그리고 이 카운터 같은 경우는 서서 뭔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계산을 하는 우리 카운터 같은 경우 있죠. 그 카운터는 높이가 1050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 차이가 다양하게 있는 것은 그 다양한 높이에 따른 그 지원하는 행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 계산하는 카운터에서는 서서 하니까 그 서서 뭔가 이렇게 계산하기 편리한 높이, 그리고 식사를 하는 적정한 테이블의 높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주방에서 뭔가 음식을 조리하는 적정한 높이, 이것들이 뭔가 인체공학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인제 저렇게 다른 높이의 가구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로우 카운터, 하이 카운터, 스탠드 카운터인데, 카운터 등 다양한 그 카운터 높이가 있는데요. 낮은 카운터에 해당하는 인제 작업대는 작업대 측 높이가 낮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박 카운터인데 그림 4-42를 보세요. 로우 카운터는 그 작업하는 공간의 그 카운터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지면이 낮아진 것이고, 하이 카운터는 같은 이제 카운터 그 지면은 똑같은데 앉아 있는 그 고객의 그 카운터가 높아진 경우예요. 그리고 스탠드 카운터는 작업자든 그러니까 종업원이든 고객이든 모두 다 서서 어 그 음식도 만들고, 그리고 또 고객도 서서 뭔가를 제공받는 것이 스탠드 카운터예요. 그래서 인제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면 적정한 높이, 그리고 이 세 가지 형태의 차이점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내용 좀 치수적으로 좀 더 상세히 보길 바랍니다. 가구 배치를 할 때 테이블이 가로 배치인 경우,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가로 배치인 테이블에 방향 표시를 했습니다. 파란색 화살표는 진입하는 동선의 방향이고요. 테이블은 테이블 배치가 가로 배열로 되어 있는 것을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 배열인 경우에는 음 어느 정도 지금 가로 배열일 때 공간의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저렇게 되어 있고, 동선은 그렇다고 하면 가로 방향일 수도 있고 세로 방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배열일 경우에 테이블 배치와 그 공간의 크기,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필요한 공간의 크기도 참조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세로 배치인 경우에요. 세로 배치는 벽면에 테이블이 세로로 배치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벽면에 테이블이 딱 붙은 경우죠. 그리고 의자가 벽면에 붙은 게 있고 복도 쪽에 붙은 배열된 테이블이 놓여질 수 있다는 거. 서비스 측면에서는 이 배열이 좀 더 서비스 제공이 쉽죠. 왜냐하면 통로에 서서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다 뭔가 요리된 음식을 놓기가 편리하니까요. 그리고 음 혼합형이 있는데, 혼합형은 이 가로 배열, 세로 배열이 혼합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오른쪽 하단에 보면 가로 배열, 아니구나 이거는. 그 세로 배열이죠. 세로 배열이 있지만 인제 전체 홀에 보면은 그런 평면이 있어요. 가로 배열, 세로 배열 인제 혼합되어 있는 것. 그리고 테이블도 원형 테이블, 뭐 그 직사각형 테이블 뭐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다채로움이 있지만 동선이 좀 복잡할 수는 있다는 거. 아 그리고 인제 일단은 그림상 여러분들이 필요한 치수나 배치, 유형 참고로 보길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테이블이 하나씩 홀에 보통 이 배치로 어 많이 계획된 걸 볼 수 있어요. 홀에는 테이블이 하나씩 점적인 형태로 배치된 것이죠. 그리고 원형 배치인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약간 대칭 배열로 원형 테이블이 레이아웃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각형의 대각선 배열, 정사각형 테이블이 왼편에 있고, 가운데 있는 정사각형 테이블인데 수직 수평, 약간 반듯하게 직선 배열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전체적인 공간의 이제 동선상 어떤 흐름이 더 나은지를 감안해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적인 형태의 가구 배치는 홀에 가장 많이 배치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면적 대비 공간의 효율은 이게 좀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테이블 간에 동선이 모두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봤던 이런 벽면의 가로 배열, 세로 배열보다는 공간을
이 홀의 점적인 가구 배치가 더 많이 차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